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이 세 가지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느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하게 돼요. 아파트 광고 보시면 대부분 베란다라고 되어 있고 업무용 부동산 광고에서는 테라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1층도 테라스, 6층 옥탑도 테라스.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표현해야 소비자들이 더 빨리 이해하거나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빨이 더 먹히니까. 하지만 세 개는 엄연히 다르죠.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각각의 효용성이나 법적인 제한사항들이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그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훌륭한 친구죠. 이 그림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베란다는 이 부분이에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위층에 생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을 때 아래층 천장 중의 일부가 위층 입장에서 보면 마당처럼 작은 공간이 나오겠죠. 이게 베란다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옥탑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베란다와 발코니는 어원이 같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발코니를 뜻하는 단어가 잘못 전해지면서 베란다라는 국적 불명의 단어가 생겨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단어의 뜻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특이한 것은 건축법상에는 이 베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발코니와 테라스는 건축물에 연결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 베란다는 위아래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이에요.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베란다라는 공간은 건축물에 실제로 있는 공간이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베란다는 화재 시에 큰 역할을 해요. 보통 화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불에 탑니다. 때문에 이 베란다 공간을 막아서 내부 공간을 늘리는 것은 연면적 초과나 불법 건축물 문제로 위법이기도 하지만 화재 시에 굉장한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란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건설회사에서 분명히 베란다 확장형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실무에서 시행사가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사실 베란다 확장형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형입니다. 너무 반듯하게 지어진 아파트에서 최상위층이 아니라면 구조상 베란다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발코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에 돌출된 부분이에요. 이 발코니에 벽을 쳐서 내부 공간처럼 만드는 것은 합법입니다. 요새 아파트는 다 확장형으로 나오는 게 유행이죠. 이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폭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5평형 아파트의 실평수가 17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발코니가 3평 정도 나오고 그걸 확장한다면 실제로는 실평수가 20평 정도 되겠죠. 30평형 아파트를 25평 가격에 대박 찬스 이렇게 분양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란다라는 표현에 익숙하니까 이게 발코니라는 걸 알면서도 광고에서는 베란다 확장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짜로 평수가 넓어진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분양 시에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별도로 다 받아요. 사실은 돈 내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이 발코니 확장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이긴 한데 문제는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피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501호와 502호는 벽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 벽 중에 한 부분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벽이 석고보드보다 조금 강하기 때문에 주먹으로는 잘 안 부셔지지만 망치나 발 뒤꿈치 같이 단단한 부분으로 세게 치면 깨집니다. 그럼 옆집이 나와요. 불났을 때 그렇게 해서 옆집으로 대피하는 거죠. 요새 아파트에선 이게 주로 확장된 발코니 쪽에 있는데 제가 가본 아파트의 대부분은 여기에 대형 세탁기나 대형 냉장고 아니면 수납장이 들어있어요. 실제로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대피하지 못합니다. 다음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대 광고 볼 때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5층인데 한쪽에 테라스가 있어서 야경을 보기 좋다거나 퇴근 후에 직원들과 캔맥주 한잔하기 좋다거나 온라인 광고 낼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테라스가 아니죠. 베란다거나 발코니일 거예요. 테라스는
1층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테라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자, 테라스는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건축을 안 한 그 남은 면적을 활용하는 거죠. 주로 마당이 있는 고급 단독주택에서 많이 설치합니다. 이렇게 1층 마당 일부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분위기 있게 꾸민 것을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표면에서 1m 이상 높이를 설치하거나 1m가 안 되더라도 천장을 만들면 테라스가 아닙니다. 건축물 중 일부로 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합산하기 때문에 연면적 초과나 안전상의 사유로 불법 건축물이 될 수가 있어요. 1층에 있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테라스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변칙적으로 어닝을 설치해서 접었다 폈다 하기도 하죠. 요새는 좀 희한한 테라스도 나와요. 나한테는 분명히 1층 마당이고 테라스인데 앞집에서는 그게 옥상 부분이에요. 경사진 작은 산 언저리에 소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때 이런 건축공법을 쓰기도 합니다. 앞집 옥상 겸 우리 집 테라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서로 활용하는 건축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혼동하기 쉬운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구별해보고 각각의 효용성과 건축법상의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새는 건설회사나 분양대행사들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표현을 쓰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